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유승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 나라일 것 같아요? 9번째? 11번째? 7번째?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위가 정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배우셨겠지만 예를 들면 GDP라고 국내 총생산, 그 나라의 전체 부를 다 하는 그 숫자로 따지면 12위인데 그거를 인구로 나누면은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계산하면은 28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계 7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아주 작은 나라들이 28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8위인데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몇백만 명밖에 안 되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7번째 나라더라고요.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1위가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이런 데고, 이제 일본 이런 데가 이제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우리보다 소득도 높은 나라인데, 그런 우리보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따져보니까 6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68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 폐허가 됐는데 68년 만에 세계 7번째 부자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외국에서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 7번째 부자 나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기준의 7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GDP로 따지면 12번째,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28번째지만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서 부자인 나라를 따져보면 7번째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성장한 그런 비결이 뭘까? 그거를 실은 잘 공부하고 그걸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은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신 권호용 효성그룹 고모님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부를 어떻게 이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기업 중에서 반드시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순간들을 현장에서 보고 기록하고 또 현장에 참여하시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타트업이 뭔지 아세요? 스타트업은 이제 막 출발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한 기업 중에서 이제 처음 출발해서 이제 막 이 달리기를 막 시작한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서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한 기업인 단밀의 이사님이 오셔서 또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다 보셨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커서 모델링 할 때 장래 희망을 유튜버로 적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JJ가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많이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오신 건가요? 학교 수업 제끼고 와서 나이스 이러고 오셨을 텐데 갑자기 GDP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기 모인 청소년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청소년 드림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가 청소년에게 좋은 경제 금융 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이 꿈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주실 분을 첫 순서에 모실 텐데요. 아마도 이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효성그룹 권오용 고모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한국 경제를 만든 이 순간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만들어진 거죠. 이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순간은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첫째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순간이 오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공간이 없으면은, 일할 공간이 없고 돈 벌 공간이 없고 공부할 공간이 없으면은 이 순간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이라 하면은 수직적으로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이 수평적으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은 시간과 공간을 합한 거가 순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긴 시간, 넓은 공간을 조합하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젊은 순간을 한번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의 개념에서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빛나는 미래의 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데요, 바위를 하나 떼놨습니다. 이 바위가 뭐냐면은 진주에 경상남도에 가면 진주라고 있는데, 진주에 남강이라고 있습니다.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임진왜란의 그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 대첩이 일어난 곳인데, 남강에 있는 솥바위라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 갈래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솥인데 솥에 다리가 세 개 있는데, 그 다리 세 개의 방향으로 100년 전에 이 바위를 본 조선의 도학자 한 분이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후에 이 바위가 가리치는 방향에 30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면 30리 이내로 큰 부자가 셋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모양은 소치고 이제 종류는 솥바위를 보면서 이 솥바위의 다리가 가르치는 세계 방향으로 한국을 움직일 큰 부자가 나올 것이라고 1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후에 100년 전의 예언을 어떻나고 한번 맞춰 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는 경상남도 의령인데 10km 이내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있습니다. 일단 큰 부자가 하나 났죠. 왼쪽 방향으로 경상남도 함안 쪽인데 거기에 효성그룹의 조홍재 창업주가 난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진주 쪽으로 보니까 금성, 요새로 치면은 LG그룹의 창업주가 태어난 생가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바위를 본 도사는 100년 후에 한국을 움직이는 큰 부자가 셋이 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과 이 솥바위라는 공간 속에서 어쩌면 한국 경제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순간은 100년의 시간과 솥바위라는 공간 속에서 오늘의 이 순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혹시 이분의 소설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예,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다음에 탐 소여의 모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근데 우리가 이분을 단순히 소설가로만 했는데 이분의 70평생 중에 소설을 쓴 시간은 한 20년입니다. 나머지 50년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해서 했다가 망하고 망한 후에 또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또 기업을 했다 망하고 이런 과정을 쭉 했던 분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명언이 많은데 20년 후에 당신은 틀림없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화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후라는 시간을 놓고 일하는 공간을 놓고 보면은 지금 했던 일보다 내가 결심이 늦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더 화가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예측했습니다. 결국 이분도 왜 화가 나느냐? 20년이란 시간과 이 일을 하는 공간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다음 말이 나옵니다. 20년 후에 당신은 틀림없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화가 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끊어라. 그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이 말을 자기 소설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20살이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40세가 되는 2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40대는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공간을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순간은 지금의 순간과 똑같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대로 화를 내는 그 순간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대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투입해서 앞서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 지난 60년, 70년 동안에 한국 경제의 이 순간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한번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2위입니다. 최근 지표는 어디에 우리가 밀려서 11위에서 12위로 됐냐 하면은 러시아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세계 7번째 2050 클럽을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2018년에
3050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3050 클럽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을 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보면은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6나라가 우리보다 앞서서 3050이 됐고 한국이 올해 7번째로 305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3050에 가입한 6나라는 자기가 잘 살게 될 때쯤에는 대개 남은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대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남을 못 살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를 가져보기는커녕 식민지 지배에 아픈 경험을 가졌죠.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반토막이 난 나라가 그나마 5년 후에 또 전쟁을 겪습니다. 있는 것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50년이 지났더니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으로 한국이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한국이 하면은 뭐든지 좋다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축구팀이 박항서 감독을 영입해 간 것도, 일본의 배드민턴 팀이 박주봉 선수를 영입해 간 것도 전부 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프리미엄의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 코리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그런 성공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몇 개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만든 이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를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적이 뭐냐? 노력이 때를 만난 게 기적이지 결코 거저 하늘에서 떨어진 게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노력이 때를 만난 것입니다. 모차르트, 우리가 기억하는 음악이 10개, 20개 될까 말까 하지만 그 모차르트가 써낸 음악은 670개가 넘습니다. 베토벤도 우리가 교향곡 10개, 뭐 소나타 몇 개로 기억하지만 베토벤도 1000개가 넘는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게 기적이죠. 그래서 집중이라 하면은 한 군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전부 다 하나하나 던져버리는 게 저는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983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일시적으로 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80년대 초에 삼성 반도체는 일감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전부 나가서 공장에 잡초를 뜯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뭐를 했냐? 직원들을 주말만 되면은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때는 반도체를 일본에서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술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다시 월요일 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부에 일본의 와다나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제작부에 뭐 모리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그 조각을, 찢어진 휴지 조각을 다시 붙이듯이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것이 지금 한국의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모든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는 반도체를 만든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승용차 중에 12대 중에 한 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쌍용차인데 이 차를 만들 때 1974년에 현대차는 뭘 했냐 하면은 유일하게 기댈 때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가서 연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연수. 근데 도요타 자동차에서 연수를 안 시켜줍니다. 우리가 아는 정주행 회장은 그때 매년 도요타에 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일본 회사는 싫지만 받아줍니다. 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테니까 인심이나 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한국 차가 전 세계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던지고 결국 찾은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게 한국 경제를 만든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더 어려워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 경제 10대 이 순간을 만들 때를 보세요. 1983년인데 1910년에 태어나신 분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가 74년에 만들어졌는데 1915년에 태어난 분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첫 철강이 73년에 만들어졌는데 27년에 태어난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좀 빠른 게 네이버가 1999년에 탄생했는데 1967년생이 이 네이버를 창업했습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쭉쭉쭉 가다 보면은 1952년에 태어난 분이 2002년에 만드는 게 아까 JJ 같은 한류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10대 기업 한번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애플 1955년생이 1974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혁신이 사실은 여기에 옮겨줘야 한국 경제가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 산업,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년 후에는 모두 다 한국에서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라져가는 사업에 기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여러분들은 나라에 기여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선택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세계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3순위를 내가 그냥 나온 대로 봤더니 한국은 연예인이 제일 많습니다. 북한은 외교관,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 나갈 기회가, 외교관 돈 벌 기회가 군인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사업은 군대가 하니까. 근데 미국은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태양을 탐사하는 것도 영웅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관, 경찰관은 전부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파티셰입니다. 파티 오거나이저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중국이 왜 크냐? 중국에는 경영자가 되기를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입하고 공간을 만드는 능력을 저는 혁신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세계적인 매체가 봤습니다. 한국이 혁신 역량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혁신 역량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역량이 가장 꼽히는 곳은 기업이고, 혁신은 다른 아닌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을 넓혀주는 기업에서 혁신의 역량이 가장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시간을 단축해주고 공간을 넓혀주는 기업가 정신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가 커지는데, 사실은 공동체, 나라라는 것은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번 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근에 심정을 보면은 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닭 한 마리 사는데 이 100원짜리 돈에 15만 장을 모아야 닭을 한 마리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가 번 돈도 쓸모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힘은 혁신의,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다음에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돈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또 공동체의 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혁신의 역량을 지닌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놓고 보면은 이 세 나라는 힘은 고구려가 제일 셌습니다. 문화는 백제가 가장 발달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에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한 문화가 백제 문화입니다. 근데 힘도 약하고 문화도 없고 돈도 없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기고 그리스를 통일한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고 작았지만 내 작은 힘이나마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일치된 그 마음이 있으면은 공동체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1이 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혁신의 역량을 가지면 1시간을 2시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대한 공간을 꿈꾸십시오. 그렇지만 공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혁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좁아질 뿐입니다. 한 평짜리 공간에서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혁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면 여러분들은 찬란한 나만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간단한 이력입니다. 여기는 조그만 벤처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에서 일을 했고 아시아나 항공에도 있었고 SK에서 제가 2012년에 사장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에 와서 지금 고문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달리기가 있습니다. 한 5년 전까지는 마라톤 풀코스를 10번 정도 뛰어봤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서 찬란한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위치가 나올 때까지 그 짜증나는 시간이 여기서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봐도 7층까지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겠어 하는 그 공간이 여기서는 즐거움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앞에서 주인도 행복한 순간이었고, 고객도 행복한 순간이었고, 공동체도 모두가 행복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찬란한 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합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밀의 김태희 이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에 계신 대표님, 고모님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주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이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형 동생, 뭐 오빠 동생처럼 제가 학생 여러분일 때에 저를 좀 생각해보고 미래를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요, 제 앞에 한 20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저는 아마 200등 정도였을 거고요. 뭐 잘 봐주면 뭐 197등 정도 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 4차 산업이라는 이 시대의 틀 안에서 한 분야를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요즘 학생 때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해라, 대학 가라, 뭐 대기업 갈래, 뭐 공무원 할래, 의사 할래, 뭐 할래, 회계사 할래,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하려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아니다. 그리고 공부가는 필요할 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10명 중에 9분은 그런 얘기 하실 건데 저 혼자 정도는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금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새로운 분야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단밀이라는 회사고요. 아까 앵커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닷은 말 그대로 DOT고요. 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작점,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 그리고 밀은 말 그대로 방앗간이라는 의미고요. 조합을 해보면 어떤 시작점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가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만드는 회사냐? 혼합현실이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 혼합현실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먼저 VR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VR은 다 아실 거예요. 눈으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장비를 끼고 가상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AR입니다. AR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보고 거기에 덧대어진 가상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혼합 현실이라는 것은 맨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비일상성을 심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는 혼합 현실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학계나 이쪽 업계 사람들은 말이 많죠. 이 정의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끼는 것이 혼합 현실이다, 혹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AR의 확장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강당이죠. 체육관이고 거기서 보면 고래가 한 마리 튀어나오죠. 사람들이 놀래고요. 궁극적인 혼합 현실의 컨텐츠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VR이냐 AR이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영상은 그 미국의 한 기업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회사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만든 페이크 영상입니다. 그리고 후문에 의하면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수천억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구현이 불가능한 시점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실 때쯤이면 이런 컨텐츠도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실내 아쿠아리움이고요. 아쿠아리움이라는 실제 환경 속에서 홀로그램을 덧대어가지고 가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희 상어 보이시죠? 네, 이건 저희가 테스트한 영상인데 현재 기술로서 구현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양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고요. 이것은 이제 숲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 숲이라는 환경에서 가상의 것을 덧대어서 이제 혼합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꾸 뭐 영상 보여드리고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혼합현실 용어 들어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혹은 알지 못하는 분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다양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유저들에게 이제 새로움과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한 거고, 그리고 판문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BTS와 이제 홍콩 마마에서 콜라보했던 것은 이제 홀로그램 퍼포먼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이제 테마파크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기획을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의 한 분야죠. 가상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약간은 좀 재미없는 진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실까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계시죠? 네.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이제 1차 산업, 그리고 공장, 대량 생산으로 대변되는 2차 산업,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정보화로 대변되는 3차 산업이 있고, 지금은 이제 초지능, 초연결, 로봇, 뭐 ICT 기술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이제는 점원을 로봇으로 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런칭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일자리가 하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이 됐든 뭐 어떤 산업 분야가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까지는 약 11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는 약 100년, 그리고 3차에서 4차 넘어오는 시기는 5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과연 5차 산업은 언제 올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제가 4차 산업이 도래한 시점에서 5차 산업을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셨을 때 4차 산업에 살고 계실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5차 산업이 도래한 시점에 살고 계실지. 네.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입 하나 뻥끗하면 불을 끄고 뭐 자동차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추세를 보면 그렇죠. 산업의 발전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몸을 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5차 산업 시대 때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생각만 하면 모든 정보들이 내 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때의 시점과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나은 뭐랄까요, 지식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미래의 꿈나무처럼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평창올림픽 준비하면서 그 제작 과정을 쭉 보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